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5, 6 과정 8주차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금융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요약집 124페이지를 보세요. 자, 요약집 124페이지는 2번 챕터 저당 담보보증권이다. MBS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1부에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당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시장은 먼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를 자금 수혜인 차입자다 표현할 수 있겠죠. 차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걸 우리 뭐라 표현했습니까?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저당 채권을 맡기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대출자에게다 겁니다. 자, 대출자는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매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매각을 합니까? 바로 유동화 과정을 중개해준 기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유동화 중개 역할을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공사는 이처럼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 수행에 설립된 금융공기업 준정부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공사는 그럼 이전 대출자부터 저당채권을 사들였어요. 자, 사들인 저당채권을 역시 공사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발행된 증권이 결국은 뭡니까? 저당 담보보증권 MBS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 채권을 담보로서 증권을 발행하겠다. 저당 담보보증권 MBS.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지요. 나눠봤는데, 먼저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성립된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1차 저당 시장이다. 다음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성립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을 우리가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차 저당 시장이다. 결국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에요. 다음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결국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 어디입니까? 바로 2차 저당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 대출시장, 2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란다. 여기까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여기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사는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이때 발행력이 뭡니까? 저당 담보보증권 MBS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1차 저당시장의 상품이 있고 2차 저당시장의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품을 간단하게 비교합니다. 자, 1차 저당시장 상품 뭡니까? 바로 주택 담보대출 상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2차 저당시장의 상품은 뭡니까? 바로 저당 담보보증권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벌써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30년입니다. 그럼 30년 만기로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했죠? 그럼 MBS의 만기도 반드시 30년이 돼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저당 채권 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가 30년일 필요는 없더라.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도 이보다 훨씬 더 짧은 만기가 된 MBS 상품들이 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양보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주택
저당 대출 채권에 나와 있죠. 자,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하죠. 저당 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집합은 뭐니까 풀이라는 이야기. 풀 생각해보세요. 야, 저당 채권 하나만 가지고 MBS 발행할까요? 아니겠지요. 여러 저당 채권을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모아서 MBS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124페이지 양보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이때 유가증권이 뭡니까? MBS 발행할 때 대출 채권의 상환 기간보다 단기에 원가의 상환이 완료되는 저당 담보증권 MBS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MBS 만기가 어때? 주택 담보출의 만기보다 어때? 훨씬 더 짧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오래 냅시다. 주택 담보대출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담보출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졌다 해서 일기초로 발행한 MBS 상품도 반드시 고정금리가 될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일기초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MBS 상품은 고정금리가 될 수도 있고 가변이자율 즉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동그란 3번이에요. 이제 동산 보세요. 모 저당이 나와 있죠? 모 저당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주택담보대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 저당이 고정 이자를 결제도 저당 담보주권은 고정 이자리나 가변 이자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란 4번 특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그란 4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1차 저당 시장에 금리가 있고 2차 저당 시장에 금리가 있다.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MBS가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1차 저당 시장의 금리는 뭡니까?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출 금리가 있다는 얘기. 대출 금리가 있고, 자, 2차 저당 시장의 금리는 뭡니까? 바로 MBS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MBS 이 상품이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와 MBS 수익률 어디가 더 높아야 될까요? 대출 금리가 더 높아야 MBS가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한 대부분의 MBS는 누가 발행합니까? 공사가 발행하고 있다. 자, 여기를 발행자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발행자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자, 차입자가 저당 채권을 맡겼겠죠? 그럼 대출자는 자신들이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야. 누구에게? 공사에게 매각한다. 그럼 결국 여기에 지금 어떤 저당 채권이 있는 셈에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차입자는 이 같은 저당 채권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자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당 채권을 이렇게 넘겼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공사 즉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는 뭡니까? 받는 금리예요. 금리 이렇게 이자 납입을 하면 다시 이렇게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 금리는 받는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공사 즉 발행자 입장에서 이 공사가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 형태로 MBS를 발행합니다.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금을 한다. 그리고 공사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MBS 수익률은 어때? 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 입장에서는 주는 금리가 되는 겁니다. 주는 금리. 그럼 자, 발행자 입장에서 받는 금리와 주는 금리 뭐가 될까요? 받는 금리. 자, 보세요. 5%로 받아가지고 6% 준다면 굳이 발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그래서 MBS가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가 MBS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대출 금리보다 MBS 수익률일 때 더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낮아야 된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이처럼 MBS가 발행이 됐어요. 그럼 이 상품이 투자자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보세요. MBS 이처럼 대출 금리보다 더 낮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품이 팔리게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BS가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보다 MBS 수익률이 더 낮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MBS 수익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4번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된 투자상품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은 낮은 액면금리를 갖는다. 자, 보세요. MBS 수익이 더 낮잖아요. 그렇죠? 대출금리가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액면금리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어때?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바로 이제 2분을 넣어드린 거였습니다. 박스에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당 담보주권 MBS의 의의다 간단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이제 MBS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MBS 상품을 분류한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MBS 상품을 분류한 건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주택금융사 법에서 분류하고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MBS 상품을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지분형 MBS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형 MBS 상품은 자산 매각 방식입니다. 자산 매각 방식에서 증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무조건 단기상이에요. 예, 잘 들으시기 바랬어요. 자, 지분형 MBS 상품은 자산 매각 방식으로 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을 매각한다 했어요. 자산이 뭐가 될까요? 자산이 저당채권이지요. 그건 잡으세요. 발행자는 저당채권 1기초에서 증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뭐가 됩니까? 저당채권. 그럼 자산을 매간다는 이야기는 이처럼 발행자가 저당채권을 투자자에게 어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투자자는 저당채권을 갖는 셈이잖아요. 그럼 저당채권을 갖는 만큼 뭘 갖는 겁니까? 지분을 갖는다. 쓰겠죠? 그래서 지분형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지분형 MBS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있죠. 바로 MPTS라는 상품이에요.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판사하면서 영어로 쓰는 건 다 영어로 또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당연히 MPTS는 일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또 한글로도 나올 수 있는데 워낙 번역한 용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번역하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제가 오늘 번역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지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어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어때? 영어로 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낸다 생각하시고 가장 대표로 번역한 용어다. 그럼 한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위에 건 어때? 한글로 나와도 반드시 어때? 괄호에 영어를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PTS, 이게 이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는데, 우리 번역해 봅시다. M은 뭡니까? 모기지예요. 모기지. 그래서 저당 또는 어때? 저당 채권이다. 할 수 있겠죠. 저당 채권. 다음 PT입니다. PT는 뭡니까? 패스 스루 이런 뜻이에요. 패스 스루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저당 채권 이체 넘겨준다냐. S는 세큐리티 증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MPTS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문에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뭘 떠올려야 됩니까? MPT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PTS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글 나온다면 저당 채권이다. M. 다음 이체한다. PT. 증권은 S. 그래서 MPTS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생각하기 훨씬 더 편한 방법이에요. 자, 잘 보시다 이제. 자, MPTS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했죠. 결국 저당 채권을 이체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투자자. 따라서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투자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기 때문에 투자자는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뭘 갖는 겁니까? 지분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분형 MBS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뭡니까? MPT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이다. 원리금 수취권은 결국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MBTS 이 상품은 저당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투자자. 그럼 투자자가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저당 채권에 대한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투자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저당 채권 관련된 위험이 있지요. 그럼 위험은 누가 부담하시나? 잡으세요. 저당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 그리고 원리금소 투자자 있죠? 따라서 저당 채권 관련된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때 위험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이에요. 자,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이다. 그럼 결국은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도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채권형 MBS 상품이 있습니다. 채권형 MBS 상품은 자산 보유 방식이에요. 자산 보유 방식으로서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때 자산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저당 채권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럼 저당 채권을 보유한다는 이야기. 누가? 발행자가. 그럼 여기서 발행자가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부채로 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같은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상품이 뭡니까? MB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BB. 이제 MBB는 이렇게 변화했죠. M은 뭡니까? 모기지. 그래서 저당 채권이다. 저당 채권. 다음 B는 backed 담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당 채권 담보부, B는 반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당 채권을 담보로 했다는 이야기는 저당 채권 누가 가지고 있겠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담보로 해서 발행된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발행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 채권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 채권에 대한 원가제 발송 권리, 원리금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발행자에게 있다 할 수 있겠죠. 발행자에게 있다. 다음은 자 이제 지금 저당 채권 관련된 위험도 누가 부담할까요? 자 보세요. 소유권도 발행자에게 있고 원리금 수령도 발행자에 있으니까 때문에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도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다음 세 번째 지분채권 혼합형 MBS라는 게 있어요. 지분채권 혼합형 MBS다. 상품이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산 보유 방식입니다.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자산 뭘 이야기했어요? 저당 채권. 그렇죠? 그럼 자산 보유라는 것은 저당 채권을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채권 형태로 발행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지분채권 혼합형의 가장 대표 상품이 바로 이제 MPTB 그리고 CMO 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MPTB는 M은 모기지죠. 이제 저당 채권이다. 다음 PT는 이때는 pay through 이런 뜻이에요. pay through. pay는 뭡니까? 지불하다. through 넘겨주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당 채권 지불 이체 반드는 B는 반드죠. 채권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저당 채권 지불 이체 채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근부죠. MPTB 이 상품 자체는 자산 보유 방식이죠. 자산 보유 방식이니까 저당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발행자. 자산 보유니까 저당 채권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서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발행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발행자에 있다. 담았어요. 자, 저당 채권 관련된 지불 2분을 이체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불 2분을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그때 원리금 수취권 이 자체를 투자자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리금 수익을 투자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대체로 투자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보세요. 미처 MPTB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발행자에게 있다. 이런 뜻은 MBB를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다음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투자자에게 있다. 이게 뭡니까? MPTS를 따라갔다 할 수 있겠죠. 결국 MPTB 이 상품 자체는 MBB와 MPTS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자, 지분, 채권, 혼합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CMO는 다계층 저당 채권이에요. 계층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계층 저당 채권이다. 그런데 발행 구조는 MPTB와 동일합니다. MPT 동일해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발행자에게 있다. 다음 원리금 수취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도 어때? 투자자에게 전달시키고 있다. 따라서 CMO 이 상품도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이다. 그럼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MO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이 상품은 MPTB와 발행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MPTB, CMO 이 두 상품 모두는 어때? MBB와 MPTS의 양면성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채권 혼합형 MBS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저희들이 MBS 상품을 분류한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그랬지요.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분형, 채권형, 지분채권 혼합형이다. 분류했죠. 그래서 이제 지분형. 자, 이는 자산 매각 방식이지요. 다음, 채권형, 그리고 혼합형. 이들은 어때? 자산 보유 방식이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지분형은 증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지만, 채권형은, 그리고 혼합형은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분형, MBS의 대표된 상품 뭡니까? MPTS,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다. 다음 채권형 MBS의 대표 상품은 뭡니까? MBB,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다. 다음 혼합형 MBS의 대표 상품은 뭡니까? MPTB, 그리고 CM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MPTS는 뭡니까? 지분형 상품이고, MBB는 채권형, MPTB, CMO는 뭡니까? 혼합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MBB, MPTB, 그리고 CMO. 자, 이 상품들은 모두가 어때?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좀 MBB, MPTB, CMO 이 상품은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점에서 이 MBB, MPTB, CMO는 지분 금융 방식입니까? 부채 금융 방식입니까? 부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MBS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MBS는 어때? 부채 금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MBB, MPTB, CMO 이 상품들은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되니까 어디에 포함된다? 부채 금융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됐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상품들의 저당 채권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당채권 관련된 위험은, 특히 조기상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차피 다 암기상이라 그랬죠?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지문 읽는데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겁니다. 다 암기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CMO 이 상품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립니다. CMO 이 상품은 다계층 저당채권이에요. 계층이 여러 개 있다. 이때 계층이 여러 개라는 이야기는 만기 구조가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발행 총액이 5천억이라는 이야기고, 5천억 이걸 가지고 MBS 상품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MPTS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기 구조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렇지만 CMO는 계층이 여러 개 있다. 만기 구조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5천억, 자, 이를 가지고 MBS 상품을 발행합니다. 발행할 때 만기가 다른 채권을 동시에 발행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채권들을 이렇게 동시에 발행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이렇게 해서 동시에 발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층이 여러 개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계층을 남까지 비교해서 트렌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2개에서 8개 이런 정도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게 4개에서 5개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4개짜리 그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만기가 가장 짧은 이 채권이 있죠. 트렌치가 있다냐. 이걸 그래서 우리가 A 채권 또는 A 트렌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뭡니까? B채권 또는 B트렌치, 다음 C채권, C트렌치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항상 어때? G채권, G트렌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A채권서, 즉 A트렌치에서 G채권, G트렌치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만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지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커질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트렌치마다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른 게 일반적일까요? 다른 게 일반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른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CMO 다계층 장치고는 이처럼 이제 트렌치마다 이자율이 다른 게 일반적이다 생각하시고, 자, 벌써 이제 A채권이 A트렌치가 고정금리로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B채권도 반드시 고정금리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만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A채권은 고정금리로 발행될지도 B채권은 어때? 고정금리로 발행될 수도 있고 가변 이자율, 즉 변동금리로 발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상환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선순위가 뭡니까? A채권이죠? A채권. 그래서 A채권의 만기시까지입니다. A채권의 만기시까지. 자, A채권에서는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B채권은 이자만, C채권 이자만, G채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A채권 끝났어요. 그 다음 선순위 뭡니까? B채권. 그럼 B채권의 만기시까지. B채권에서는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C채권은 이자만, G채권 역시 주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B채권 끝났어요. 그 다음 뭡니까? C채권이죠. 그럼 C채권 만기시까지. C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G채권 역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C채권이 끝났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G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이자는 복리로 가산돼서 이 시기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어때? 이자 한 푼 못 받고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G채권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CMO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만기와 이자율 구조를 어떻습니까? 만기와 이자율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만기와 이자율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어떤 이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만기 구조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면 어떻습니까? 만기 시에 원금 어때? 원금 전액이 상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액 상환되는 것보다는 이처럼 원금 상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발행조차는 위험을 어때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CMO 이 상품은 발행 시점에 지금 만기가 다른 여러 채권을 동시에 발행을 한다. 그래서 만기와 이자율 구조가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있는 상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CMO 이 상품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튼 CMO는 발행 구조는 어떻습니까? MPTV와 동일하다. 해서 혼합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더 우리 이해합시다. 콜 방어라는 게 있어요. 콜 방어, 콜 프로텍션. 이건 우리 지금 한글로 나올 거예요. 자, 콜 방어다. 콜 방어는 뭘 이야기하신가? 여기 잘 보세요. 자, 이제 차입자가 주택담보줄 받았겠죠? 받고 나서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렇게 조기 상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이때 대출자가 자회사 저당채권을 공사에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셈이면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 발행자 입장에서 내가 조기 상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기 상환 받아서 이자 못 받잖아요, 이제. 그럼 나도 너에게 조기 상환하겠다. 그래서 이자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행자가 이제 MBS 투자자에게 이렇게 조기 상환한다는 이야기예요. 조기 상환한다. 그럼 MBS 투자 입장에서는 대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MBS 상품을 사는데 조기 상환한다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자가 나 조기 상환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뭡니까? 콜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콜방어라서 여러분이 용어부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네, 잘 정리하세요. 자, 보세요. 네, 자금의 수혜는 차입자가, 자, 주택담보세 받은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걸 콜방어를 한다. OX. X.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보세요. 여기에서 조기 상환, 당연히 돼. 여기서는 조기 상환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 했을 때 대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MBS 발행자가 MBS 투자자에게 이렇게 조기 상환을 했었을 때 MBS 투자자가 MBS 발행자의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콜방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콜방어의 인정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B 이상부터 우리가 얘기했죠. MBB. 자, MBB 이상품은 저당 채권 관련된 위험이다. 예,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발행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조기 상환에 따른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MBB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기 상환 받아서 발행자가 나도 너에게 조기 상환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요. 왜? 아니, 네가 부담된 위험을 왜 나한테 떠넘기냐는 이야기예요. 떠넘기냐? 그래서 나 조기 상환 받겠다.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MBB 이 상품은 콜방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이 된다라는 건. 다음 MBTS 이 상품 살펴봅시다. MBTS. 자, MBTS 이 상품은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MBTS 이 상품 자체는 조기 상환 위험을 여기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럼 자, 이렇게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에 따른 위험을 여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야 되겠죠.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MBTS 이 상품은 자, 콜방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MO입니다. 자, 사실 MPTV는 파생 상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아예 제 요약집에서 빈 공란으로 놔뒀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CMO입니다. CMO 여기 보세요. 저당 관련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 그럼 그 문제로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발행자가 이렇게 조기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 그럼 투자자는 자, 발행자의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콜방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교재 고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생하셔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CMO 상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지채권 가입자예요. 지채권 가입자는 어떤 이제 시채권 만기시까지. 자, 이 사람은 시채권, 예를 들어서 시채권 만기가 5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5년 동안 투자해놓고 이자 한 푼 먹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나머지 이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익률에서 이자 받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고 있는데 딱 어떤지 이 기간 경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첫 번째 달 이자 받겠죠? 미안하니까 첫 번째 달 이자 주고 조기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기 상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 그렇죠? 그럼 조기 상환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누가 이 상품 가입하겠어요? 가입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CMO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조기 상환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그러면 이처럼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서는 콜방어로 인정을 해줘야만 상품이 팔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상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그래서 CMO는 근본적으로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 그렇지만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서는 콜방어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어떤지 내용이 많진 않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하단 시간 양괄의 2번 저당 담보주권 MBS의 분류다. 그리고 125페이지 양호 3번 자 저당 담보주권 MBS 종류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때 설명을 다 드렸다. 보시고 하단에 보호청학습 학생 콜 방어다. 자 용어 해설로 넣어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다음 페이지예요.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 양호 4번 저당 담보주권 MBS의 비교다. 나와 있죠? 이제 정리된 내용이에요. 동네 1번 자금 조달 방식, 동네 2번 발행 형태, 동네 3번 저당 채권 소유권, 동네 4번 원리금 수취권, 동네 6번 위험 부담, 그리고 동네 9번 콜 방어.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때 암기사항이다.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문제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 지문 한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어때? 이걸 다 외워놔야 되는 이야기예요. 외워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제한된 시간에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그랬더니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외우더라도 이제 우리만의 비법을 통해서 요령껏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하여튼 우리 시험은 영어로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영어를 보자. 영어.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MBTS, MBB, MBTB, CMO 이렇게 됐잖아요. 영어 보니까 앞부분이 어때? 대부분 어때? M으로 시작해요. M으로 시작해요. M 시작하니까 공통점이 차이점이 없잖아요. 구별을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자. 뒤에서부터. 그래서 MBTS면 맨 뒤가 뭡니까? S. 그 다음 뭡니까? T. MBB는 뭡니까? BB. MBT는 뭡니까? BT.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우리가 이제 특징을 잡아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이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 순서를 또 틀려버리면 머리 아파버리는 거예요. 순서를 맞춰야 어떻게?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이다. 그래서 첫 글자 따가지고 소원이다. 소원. 그래서 저당 채권에 대한 소원을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원을 들어보자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하여튼 저당 채권에 대한 소원을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순서는 어떻게 맞자? 소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MBTS 딱 나오면 뒤에서부터 생각, 뒤에서부터. 그래서 S 뭡니까? 여러 개 있다. 복수형이냐, 복수형. 여러 개 있다. 뭐가? T가. 그렇죠? 그래서 MBTS는 T가 여러 개 있다. T가 여러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투. 투, 이거 뭡니까? T로 시작, T. 그렇죠? 저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자, MBTS다. 상품은 어때? S 여러 개 있다. 뭐가? T가. 그래서 어때? 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MBB예요. MBB 뒤에서 보셨죠? B잖아요. B니까 어떻게 됩니까? B니까 발발이. B니까 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읽어버리면 머리 아파버립니다. MB가 BB다. 머리 아파버리겠죠? 과거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빙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읽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요 서빙고를 2번 갔다 왔어요. 실은 2번 갔다 왔는데 다시는 갈 데가 못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앞에서 읽으면 절대 안 되네. 뒤에서부터. 그래서 비비니까 뭡니까? 발발이. 자, 다음 MBTB입니다. MBTB 뒤에서부터 했죠. 뒤에서니까 BT니까 뭐가 되니까 발투. 뒤에서 그러니까 발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CMO는 MBTB와 발행 구조가 같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발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만 암기법이에요. 순서를 잘 잡자죠. 어떻게? 저당 채권에 대한 뭘 들어보자? 소원을 들어보자 생각하시고, MBTS는 뭡니까? 투. MBB는 발발이. MBTB는 뭡니까? 발투. CMO 역시 발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다음은 위험입니다.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예, 특히 조기 상한담 위험 누가 부담할 것인가? 예, 여러분 이상해서 사실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 가진 사람이 어때?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머리 아프니까 이상하지 말고 위험은 누가 부담하나? 투자자. 위험은 투자자보다는 이 생각하세요. 다만 발발이만큼은 발발되다가 발이 부담한다. 발발이면 발발돼.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발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근본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발발이만큼은 어때? 발발되다가 발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완벽히 정리된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지문에 자 MBB는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럼 얼른 이 생각하시죠. MBB니까 넌 뭡니까? BB니까 발발이구나 생각해서 얼른 옆에다가 발발 게다가 어때? 발이 위험도 부담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어때? 소원을 들어보자. 그리고 여기 뭡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살짝 적어놓고 때 지문 보시면 절대 안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안 틀린다. 오히려 때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학생님이 자 순서를 잘 맞추죠? 자, 저당적 거에다 뭘 들어오자? 소원 순서 잘 맞추고 MPTS는 어때? 투투 MB는 발발이 MPTV CM은 뭡니까? 발투 생각하시고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 다만 발발이만큼은 발발되다가 누가 부담한다? 발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CMO예요. 다음은 여기 보세요. 콜방어입니다. 콜방어다.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콜방어 몇 글자예요?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따라서 영어로 세 글자 MBB 인정된다. 전적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야. 하여튼 뭔지 몰라도 세 글자니까 인정된다. CMO 세 글자니까 인정이 된다. 다만 CMO는 계층열이라서 장기 투자돼서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 MPTS 네 글자 인정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콜방은 몇 글자다? 세 글자. 그래서 영어로 세 글자짜리 MBB 전적으로 인정된다. CMO 부분적으로 장기 투자돼서 인정이 된다. 그러나 네 글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암기법이에요. 예, 연구 많이 했겠죠? 저 엄청 연구한 거예요, 이거. 예, 됐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 방어의 인정 여부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MBB 이 상품은 세 글자. 콜방어 전적으로 인정이 된다. 설명드렸죠? 다음, 콜방어 세 글자죠? CMO 세 글자니까 인정이 된다. 다만, CMO는 계층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MPTS 네 글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콜방어 인정 정도를 부등호 표시로 나타낸다면 MBB가 어때? 콜방어 인정된 정도는 가장 강하겠죠? 다음은 CMO 그리고 MPTS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세요. CMO는 MBB보다는 콜방어의 인정 정도는 더 어때? 약하잖아요. 약하죠. 그렇지만 MPTS 이보다는 어때? 강하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저당 담보보증권이다. 이분도 다 정리된 셈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126페이지에요. 세 번째 챕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소개되어 있죠. 바로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주택금융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다. 이 공사법 여기에서 설립된 금융공기업이다. 준정부기관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바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법에 따르면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8가지만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주요 업무 8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사는
한국주택금융사죠. 공사는 현재 때 유동화 중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벌써 이제 공사는 자, 유동화 중개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출자로부터 저당 채권을 사들여서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이게 첫 번째 주택 저당 채권 보유다. 그건 보유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무슨 이제 공사는 자, 유동화 중개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들인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MBS 등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업무를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저당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이 기초로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 매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는 주택 저당 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공사는 공사가 발행한 주택 저당 증권이다. MBS 등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급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사는 대출자에게 자금을 이렇게 대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사가 대출자에게 이렇게 자금을 대여할 수가 있다. 쉽게 여기로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금을 대여했다. 이걸 해서 우리 신용 공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용 공여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이처럼 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대출자입니다. 그럼 대출자는 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는 이야기. 이 대여받은 자금을 어디만 써야 될 것인가? 바로 장기 주택담보출 해줄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섯 번째,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인사합시다. 내가 전세자금 대출 좀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기 위해서 여기 찾았더니 잘 안 해주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서민들의 주관력을 해서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가 발급한 보증서 를 통해서 다시 여기 찾아서 대출 받으면 이제 공사가 돼서 보증해 주니까 좀 더 쉽게 대출 받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같은 게 신용 보증 업무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업자 이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래서 하세요.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한 상품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표현합니까?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있다. 이 상품에 보증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 보증 업무다. 다음은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보증 업무를 담당해서는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나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기금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다. 계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처럼 기금이나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때 기금은 원래 된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다. 다음 계정은 뭡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나 계정의 설치, 관리, 운용을 담당한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주택 도시기금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조심하셨죠? 이때 기금이다. 이 기금은 주택 도시기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택 도시기금이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면 12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동그라미 8번 보시면 기금 개정의 관리 및 운용이다 나와 있죠? 기업번 보세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네 번 주택담보 노형보증 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금은 원래 뭡니까?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다. 개정은 뭡니까? 주택담보 노형보증 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개정이다. 이런 걸 설치하고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공사는 한국주택금융사예요. 공사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기금 이럴 때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OX, X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운영 업무는 근본적으로 누가 담당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지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위탁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이것들 관리하고 운영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주요 업무는 이런 정도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양호 3번 여기 보시면 유동화증권의 발행이다. 이때 유동화증권은 결국 뭡니까? MBS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혼자 보세요. 공사는 참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내가고 자금을 조달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때 이제 한국주택금융사 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에서는 MBS 이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드렸어요. MBS 이 상품을 분류하는 건 아주 다양하다 그랬지요. 그 중에 우리가 딱 두 가지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 또 하나는 법에서 분류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배운다. 그럼 법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에는 먼저 이제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걸 우리 흔히 MB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는 공사가 주택 저당 증권을 기초해서 발행하는 수익 증권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수익 증권의 형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자, 이걸 우리가 이제 MBB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MBB. 자, 이런 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증권은 수익증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고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 채권 이런 때 채권에서 발행이 된다. 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넓은 데서 MBS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버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MBS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택 저당 채권 담보 채권이다. MBB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다음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시연. 자, 한국주택금융사는 보금자료인의 보금자료는 이 상품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보금자료인의 소진자금을 주로 MBS와 MB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자, MBS는 뭡니까? 주택저당증권. 다음 MB는 뭡니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다. 이런 걸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결국 공사는 법에 의해서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MBB 주택저당담보채권 이런 걸 발행해서 내가 어때? 자금을 조달해서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MBS란 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어때? 수익증권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증권 형태라 그랬죠. 다음 동그라미 5번 MBB란 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호 4번 이제 MBS, MBB 발행에 따른 혜택이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런 데 말씀드렸죠. 자, 주택 저당 유동화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설명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집어드리는데,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주택 저당 유동화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MBS 이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MBS 이 상품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들에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가장 큰 장점은 양보로 4번입니다. 동그라미 보세요. 예,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주택금융사 주요 업무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하겠어요. 10분 쉬었답니다.